네, 안녕하세요. 전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석사과정 최동욱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Which Agent Causes Test Failures and When? On Automated Failure Attribution of LLM Multi-Agent Systems 라는 논문입니다. 이 해당 논문은 2025년 ICML 스팟라이트를 받은 논문이고 논문의 주제는 LLM 멀티-에이전트에 관한 이밸루에이션과 관련된 데이터셋과 관련된 컨트리뷰션을 제공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백그라운드 앤 모티베이션, 데이터셋 제너레이션, experiments and findings, 그리고 conclusion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LM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LLM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LLM의 성능이 증가함에 따라서 LLM을 어떤 단순한 챗봇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에이전트와 같은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이제 연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LLM 에이전트라고 한다면은 기존 챗봇과는 다른 점이 어떤 그 꼴드리븐한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다이나믹한 환경에 대해서 적응해 가면서 그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꼴드리븐 비헤이비어를 통해 어떤 그 목적을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LLM 그 에이전트만으로는 이제 풀 수 없는 좀 복잡한 태스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하나의 에이전트가 아니라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 이들의 특징은 이제 그 좀 더 복잡한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각각의 LLM 에이전트끼리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협력을 하는 등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그 복잡한 태스크나 꼴을 이제 달성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LLM 멀티 에이전트가 이제 특히 사용되는 분야들은 어떤 그 사용자를 돕는 어시스턴트 시스템이라던가 혹은 복잡한 태스크에 해당하는 코딩이나 어떤 그 매스 같은 좀 도메인 특화적인 그런 시스템에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멀티에이전 시스템이 여전히 이제 그 발전이 더딘 이유는 이 논문에서는 대체 이 LLM 멀티에이전 시스템에서 어떤 에이전트가 그 실패를 이제 만들었으며 그리고 그 실패를 만든 지점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점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태스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간단한 매트릭으로는 이제 어떤 지점에서 이제 실패를 했는지 캡처하기 충분히 어려우며 그리고 이제 하나의 단일 에이전트가 아니라 멀티 에이전트로 이제 그 확장됨에 따라서 각각 협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페일리어 모드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가능한 첫 번째 이제 방법이 어떤 매뉴얼한 휴먼 어노테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휴먼 어노테이션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비싸고 익스펜시브하고 그리고 좀 어려운 태스크들에 대해서 주로 멀티 에이전트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전문적인 익스퍼타이즈와 같은 그런 그 도메인 익스퍼타이즈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LLM 멀티 에이전트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자동화된 페일리어 어트리뷰션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현재 그 LLM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위한 어떤 현존하는 벤치마크나 데이터셋들이 거의 없는 이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저자들은 이러한 버틀넥을 해결하기 위해서 Who and When 데이터셋이라는 어, 그 멀티전 시스템 평가 전용 데이터셋을 이제 구축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LLM과 그리고 그때의 다양한 평가 방법들을 사용해 이 Automated Failure Attribution 방법에 대해서 평가해보는 그러한 이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Who and When 데이터셋은 이제 그 두 가지에 이제 초점을 두고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failure responsible agent, 즉 이제 후에 해당하는 어떤 에이전트가 책임이 있는가에 집중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decisive error step, 즉 이제 when에 해당합니다. 어떤 스텝에서 실패의 원인이 되는 행동을 했는가를 이제 그 두 가지 컨셉을 이제 메인으로 이제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컨셉을 이제 갖고 가기 위해서 다양한 멀티 에이전트 프로토콜로부터 이런 failure 로그들을 이제 수집을 하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이제 문제라고 하는 이제 decisive error step의 경우는 어떤 단일 에이전트가 단일 스텝에서 일으킨 그러한 실수를 어, 올바른 행동을 대체했을 때 그것이 정상적인 전개를 통해 정답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판단된 그러한 이제 경우에 decisive error step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데이터의 수집은 오픈소스 벤치마크들인 어떤 가이아나 어시스턴트 벤치로부터 이런 그 문제들을 수집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LLM 멀티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턴 베이스드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수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벤치마크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의 멀티전 시스템을 활용해서 데이터 페일리어 로그를 이제 수집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Algorithmic Generated Agent Systems, 즉 이제 어떤 그 어, 에이전트 시스템을 이제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그런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태스크에 맞는
에이전트의 숫자라던가 에이전트의 툴이라던가 이런 거를 쥐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정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사람이 어, 어떠한 그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구조가 효과적이겠다 이런 판단하에 설계한 어떤 핸드크래프트 에이전트 시스템을 이제 활용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페일리어 록을 수집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도메인 이제 엑스퍼트들이 어, 이 페일리어한 지점에 대해서 플레인 랭귀지로 익스플레네이션을 어노테이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하게 이제 알고리즘믹 제너레이티드 에이전틱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LLM이 만들어낸 어떠한 그 컨피그레이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시스템 프롬프트나 툴, 에이전트 네임 등등을 같이 이제 데이터셋에 구성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어노테이션 프로세스는 일단 풀고자 하는 태스크의 정답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노테이션 프로세스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특수한 어노테이팅 프로세스를 진행했습니다. 세 명의 도메인 전문가들을 이제 모아서 총 세 가지 라운드 동안에 어떤 컨센서스 프로세스를 통해서 좀 철저한 어노테이션을 진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는 어, 이렇게 수집한 페일리어 로그들을 세 명의 전문가들에게 이제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요. 각각의 전문가들은 이 로그를 보고서 어떤 에이전트에게 그 페일리어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스텝에서 그 에러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플레인 랭귀지 익스플레네이션 이런 것들을 어노테이팅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컨피던트 어노테이션과 언설틴 어노테이션으로 카테고라이즈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이제 이 세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각각이 이제 언설틴하다고 이제 얘기했던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들 간의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제 어그리먼트에 이제 이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각 익스퍼트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제 어노테이션을 보는 리뷰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리어노테이트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디베이트를 통해서 파이널 컨센서스를 이제 이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분석인데 이제 총 어노테이션에 들었던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각각 30.9시간, 30.2시간, 23.2시간을 소요했다고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언설튼하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비중들은 보시다시피 한 15에서 30% 정도 사이에 이제 비중을 가져갔습니다. 또 마지막은 이 디스어그리먼트가 나왔던 경우에 어떤 보팅을 통해서 결정했던 각각의 레이트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처럼 꽤 높은 이제 지수들이 보이면서 각각의 그 익스퍼트 간의 얼라인도 이제 제대로 되기 힘든 그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자들이 이렇게 그 도메인 익스퍼트들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어떤 언설튼 지수와 디스어그리먼트 지수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오토메이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근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 LLM이 이 who and when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과연 평가를 잘 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이제 메인 섹션이었습니다. 저자들은 어, 총 세 가지의 저지먼트 메소드를 도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all at once이고요. 즉 이제 LLM에게 어떤 쿼리와 그 전체 페일리어 로그를 같이 던져주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스텝 바이 스텝, 즉 쿼리는 이제 주고 페일리어 로그는 스텝을 나눠서 일부분씩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이너리 서치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반복적으로 그 이 페일리어 로그를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이 두 가지 부분 중에 어디에 에러가 있는가와 같은 이제 반복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약 구체적인 스텝을 발견한 경우 이제 이 과정을 멈추는 그런 방법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시나리오는 총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를 같이 제공하는 경우, 즉 LLM에게 판단할 때 이 쿼리에 대한 정답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어떤 LLM의 그 디벨롭먼트 사이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는 경우, 즉 리얼 월드에서 어떤 멀티 에이전트들의 동작을 분석할 때 해당하는데 앤서를 제공하지 않고 저치가 이제 판단하도록 수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트릭의 경우는 에이전트 레벨 어큐러시, 즉 이제 정확하게 페일러한 에이전트를 잘 맞췄는가. 두 번째는 스텝 레벨 어큐러시, 실패한 스텝을 정확하게 맞췄는가. 그리고 세 번째, 스텝 레벨 어큐러시 톨러런스, 즉 이제 스텝 레벨을 맞추되 어떠한 그 톨러런스를 두어서 그 구간 안에 이제 정확하게 들어왔는가. 이런 세 가지의 매트릭을 사용했습니다. 네, 이제 논문의 메인 테이블입니다. 먼저 에이전트 레벨부터 살펴보자면은 이 얼웨던스, 즉 쿼리와 페일러 로그를 한꺼번에 넣어주는 방법이
전체적으로 성능이 좋았었습니다. 반면에 스텝 레벨에서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파인 그레인드하게 그 페일리어 로그를 주는 방법이 전반적으로 성능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논문의 메인 두 축인 이 위치와 웬을 잡아내는 것은 각각 이제 서로 다른 방법, 서로 다른 능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에이전트의 판단은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보는 것을 요구하되, 이 틀린 스텝을 잡아내는 것은 파인 그레인드하게 스텝별로 LLM에게 주는 것이 이제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다음은 다양한 LLM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이 GPT 모델뿐만이 아니라 쿠엔과 라마 모델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모델들의 각각의 애큐러시는 차이가 나도 이 에이전트 레벨과 스텝 레벨에서의 메소드별 어큐러시 경향성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이제 두 경우 모두 에이전트 레벨에서는 얼리던스, 바이너리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 순이었다면은 이런 경향성들은 잘 유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 두 레벨의 경향성이 모델별로 다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제공하는 편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이 이제 나왔었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저지를 수행할 때 그 답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각 태스크당 이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멀티 에이전트의 턴수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 턴수에 따라서 이 랭스 레벨을 정의를 해서 이 경향성을 체크했습니다. 이 두 애큐러시 모두 랭스 레벨이 증감에 따라서 떨어지는 경향성은 잘 보였는데, 이 경향성이 스텝 바이 스텝에서는 더 빠르게 성능 저하가 이뤄졌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 두 가지 멀티 에이전트 메소드였던 알고리즘 제너레이티드와 핸드크래프티드에 대한 이제 분석이었습니다. 스텝 레벨에서 분석을 진행했는데, 이 스텝 레벨에 우리가 이제 어노테이트 했던 GT 스텝과 모델이 예측한 프레딕 스텝 간의 디스턴스를 측정했을 때 그 디스턴스의 평균치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즉 이제 낮을수록 좋다는 건데, 이 디스턴스가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그 핸드크래프티드의 경우가 디스턴스가 이제 맥시멈 로그 랭스가 130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 두 디스턴스의 절대적인 수치는 크게 영향이 있다고 의미 있는 숫자라고 이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우리가 릴라이블하게 얻을 수 있는 점은 스텝 바이 스텝의 경우 두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이제 가장 바운더리가 유사하게 나왔다. 즉 이제 디스턴스를 가장 어느 정도 잘 예측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의 실험 결과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 토너런스를 허용했을 때 스팀 레벨 어크레시도 측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얼레던스의 경우가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서 이 전반적인 디스턴스 전체를 줄이는 방법은 스텝 바이 스텝을 사용하는 것이겠지만, 이 근소하게 틀리는 경우는 얼레던스가 오히려 더 많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가설을 세워보자면은 스텝 바이 스텝이 이제 잘 정확하게 맞추는 경우는 있지만, 이 메커니즘 자체가 LLM이 이 스텝이 맞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경우 일찍 끝내버리기 때문에 오차가 큰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조금 더 그 핸드크래프트 시스템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인데, 사람이 이제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0번부터 3번까지의 인스턴스를 이렇게 정해놨는데, 각각의 인스턴스들이 페일리어 일대를 정리해서 각 메소드들이 과연 어떤 인스턴스의 잘못을 못 찾는지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세 방법 모두 이 에이전트 3의 잘못은 잘 예측을 했습니다. 모두 이제 100%로 잘 예측을 수행했지만, 이 에이전트 2, 인스턴스 2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차가 큰 것으로 보아서 어, 어떤 이런 인스턴스 레벨 어큐러시 자체를 LLM이 잘 맞추진 못하되 어떤 스태티스티컬한 방법을 조금 더 잘 맞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 세 가지의 방법들을 종합해서 어떤 하이브리드 메소드를 만들어서 그것의 이제 결과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하이브리드 메소드라고 해서 이제 엄청 이제 새로운 방법을 만든 것은 아니고, 에이전트 레벨 같은 경우는 올레던스를 사용하고 스팀 레벨 같은 경우는 스텝 바이 스텝을 사용해서 이 어, 두 가지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결과를 보시면은 이 하이브리드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볼 수 있지만, 토큰을 사용하는 이 코스트를 고려해 봤을 때 어,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좀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리즈닝 모델을 활용한 테이블도 있었는데, 이 두 모델의 경향성은 조금 다르게 나왔지만 어쨌든 O1이나 R1 등 이런 리즈닝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이 어크레스를 높이는 것에 가능성을 좀 이제 보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세 가지 장점과 이제 어,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점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일단 장점 세 가지를 뽑아보자면
이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시의적절한 컨트리뷰션을 했다고 이제 보이고요. 이러한 그 휴먼 레이버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릴라이블한 그 어노테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가치 있는 데이터셋을 커뮤니티에 주었다는 점이 이제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페이퍼의 그 라이팅 자체가 되게 이제 이해하기 쉽고 또 어떤 그런 것들 정리를 잘 해놓아서 이제 팔로우하긴 좋았지만 반면에 아쉬웠던 점은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어떤 그 failure 타입이 어떤 decisive한 것들만 가정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decisive하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점들은 이제 논문의 한계점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익스페리먼트 이제로 들어갈수록 이 페이퍼의 구조 자체가 조금 이제 지저분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리버타를 거치면서 이제 추가적인 실험들을 끼워 넣다 보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어떤 섹션 구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좀 더 예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인스턴스 레벨 이제 분석이 있긴 했지만 각각 어떤 그 타겟팅하고 있는 이제 가이아라던가 각각 벤치마크에서 발생하는 어떤 에러 타입들을 추가적으로 분석을 했다면은 더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